자, 오늘은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 강의를 할 텐데요.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본 교수가 지금 코감기가 약간 있어서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 군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분야가 보안 책임. 앞으로 군에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군령이라고 하고 하나는 군정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군령이라고 하면 군인으로서의 훈련, 연습, 이쪽과 관련된 분야예요. 전투력, 실질적 전투력과 관련된 부분, 그걸 군령이라고 해요. 반면에 군정이라고 하면 그 외에 부대 관리 측면, 진급, 인사, 군수, 이런 부분을 군정이라고 해요. 지금 본 교수가 얘기한 보안 책임, 개인 책임이에요. 엄격한 책임을 지어요. 이것은 군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논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 부분은 바로 군정에서 바로 보안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바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올바로 이해 못해서 군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분야. 그리고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실은 이것이 군 인권의 바로미터예요. 우리 군 인권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제 실천간에 적용을 하느냐, 이 분야라는 거죠. 사생활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군인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밀이죠. 그리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나 행위가 아니고, 명령에 따른 행위가 아니고 순전히 개인적인, 사사로운 개인적인 직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의 자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을 논의할 때 2교시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거는 순전히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논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건 좀 이따 2교시에 얘기할 거예요. 이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사생활에서의 개인정보뿐만 아니고 공적 영역에서 내가 임무 수행과 관련해서 형성된 정보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징계를 받았다.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죠. 사생활 정보는 아니죠. 그러더라도 그것에 관한 공개 여부, 유통 여부는 온전히 자기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2교시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독일에서는 인격권에서 도출된다고 해요.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라이버시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별도로 미국에서는 규정을 하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도 9번 개헌이 있었는데 마지막 9차 개헌 때 이 프라이버시권,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을 받아들여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면 주로 과거의 나의 이력이겠죠. 나의 학창시절, 나의 예를 들어서 이성에 관한 정보, 또는 내가 결혼을 했으면 그 이후에 결혼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순전히 나의 자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순전히 사생활의 비밀이죠. 과거에 형성된 이력이에요. 사생활의 자유는요, 현재에 있어서 직무 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간섭받지 않는 거죠. 이 부분 관련돼서 조금 이따 사례를 하나, 상담받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사생활의 비밀,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얘기한 대로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존재하기까지 나의 개인 역사죠. 나의 학창시절의 정보, 나의 연애에 관한 정보, 나의 부모에 관한 정보 등등. 내가 이제까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개인 역사에 관한 이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생활의 이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데,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유통되어서도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자, 이거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주임 원사의 오지랖 사건. 본 교수가 그렇게 한번 명명해 봤는데요. 분명히 주임 원사에게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중에 부사관 학교에서 임관하고 자대를 가면 부대 관리에 관련해서 주임 원사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주임 원사가 초군 여군이 왔어요. 초군 여군이 왔으면 야전에 지금 잘못 형성된 문화가 뭐냐면, 지휘관이 부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려고 해요. 모든 정보를 안다. 그럼으로써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주임원사가 이 초군 이제 여군하고 상담을 해야죠. 당연히 상담해야 돼요. 그건 의무예요. 주임원사의 의무예요. 처음에 전이 보면 부대관리 차원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상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상담 내용의 방향.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그 여군이 담당하게 될 직책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정보를 물을 수 있어요. 묻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주임원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먼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것은 그 부하가 담당하게 될, 하급자, 그 부하가 담당하게 될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사실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전에서 조금 본 교수와 같은 나이 또래겠죠. 우리 주임원사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 이제 이런 분들의 인식에는 그 부하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잘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냈니? 너는 여자친구가 있니? 너는 남자친구가 있니? 너희 부모는 뭘 하시니? 이혼하셨니? 어쩌니? 너희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니? 자, 이런 정보는 물어서는 안 돼요.
필수적으로 적게는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가면 내가 그 양식에 따라 필요한 내용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동의해서 적은 나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거기까지만 공개되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유통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창시절에 뭐 공부 잘했니? 아니면 너 뭐 여자친구 있니 없니? 남자친구 있니 없니? 자, 이런 사생활에 관한 비밀에 관한 정보는 물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주임원사는 그 부하의 직책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만 묻고 대답해 줄 수 있고, 다만 부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급자가 어려울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나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먼저 찾아오겠죠. 주임원사를 찾아와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와 관련돼서, 아버지와 관련돼서 저에게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군생활 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동의예요. 본인의 동의. 본인이 동의하에 자기 정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정보를 듣고 그 범위 내에서 그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 자기 지휘관 정도, 그리고 그 고충과 관련된 인사계통의 사람 정도에게만 그 정보를 유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물어요. 사생활에 관한 비밀에 관한 영역을 먼저 너무도 당연시하게 묻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특별 취급을 해야 되는데, 즉 그 정보와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공유해야 되는데 술자리에서 안주감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이거는 꼭 주임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주임원사가 이혼을 했네. 뭐 주임원사가 자녀가 무슨 학폭위에 뭐 어떻게 됐네. 다 개인적인 정보예요. 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임원사가 나는 내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내 아들이 학폭위에 연루가 돼서 이렇게 처벌을 받았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동의죠. 먼저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당사자의 동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급자들도 상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정보를 유통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군의 결정적인, 지금 군인권이 지금 후진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인식이 너무나 후진적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독일은 그래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 또는 성취의 정도, 부의 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화목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서 상대방의 정보를 저렇게 살아? 라고 저 사람의 동의 없이 유통시켜요? 우리 군인권의 핵심이 바로 사생활의 비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상급자도 마찬가지고 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임원사의 또 오지랖 사건. 요즘 글쎄요. 군인이 존재하는 거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국지전이 됐던, 전면전이 됐던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뭐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TV상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뭐 가자지구 전쟁이나 전쟁 속에서는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죠. 뭐 내 컨디션을 유지해서 전쟁을 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뭐 밥을 먹고 전쟁을 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전쟁 상황에서는. 지금 군인에게는 그게 바로 연습이고 훈련이죠. 자, 그 훈련과 연습을 하는데 지금 야전에서 훈련 연습이 끝나면 이건 실제 사례예요. 어느 부대에서 지휘관이 여군 분들만 모시고 다른 데에서 편안하게 자게 한다?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임원사가 힘들어하는 여군한테 자기 딴에는 도와주려고, 자기 딴엔 도와준다고, 혹시 너 그날이니? 혹시 너 월경하니? 취지는 이거예요. 너가 지금 표정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네가 만약에 그거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영역. 지금 그 여군의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수행되고 있니? 아니면 이게 수행되고 있지 못하면 어떤 원인이 있니? 이거는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군인의 사적인 영역,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는 절대 먼저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야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가서 고소해요. 고발해요. 진정해요. 그럼 징계받아요. 또 있어요. 금전관계 확인 사례.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만한 거죠. 자기가 먼저 살았다고. 오히려 상원사 중에 대출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상원사 중에. 그런데 항상 초급 간부들, 하중사들은 뭐 물에 내놓은 오리 같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부채가 얼마가 있냐? 너희들 금전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거 다 조사한대요. 실제 그랬어요. 우리 야전에서. 금전관계도 그 부하가 금전을 만지는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재정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어떤 예상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의 금전관계를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부대관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모든 부하들의 금전관계, 너가 얼마나 빚지고 있냐, 그거 공개해라? 바로 사생활의 비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1도 지금 개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5조와 헌법 39조의 국방이라는 헌법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 규정, 예규가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명령과 지시를 하는데, 이때에도 중요한 게 여기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 한계가. 누가 명령 내릴 수 있는지, 주체, 그 다음에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은 바로 지휘권의 한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사적이라는 거예요. 사적. 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활에서
내가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요. 그게 헌법 17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요? 지휘권의 한계라고요. 한계. 지휘관이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을 건드리는 순간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모 부대에서 중대장이 이제 그 군의 특수한 이제 어떤 뭐 국지전의 어떤 경험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뭐 공격하고 막 있잖아요. 해군에서는 어떤 추모식, 해병대에서 어떤 추모식, 육군에서는 어떤 추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되면 그 해당 부대에서는 일주일 동안 추모 기간을 갖고 이때는 음주를 금지한다, 뭐 음주를 자제한다, 추모 기간이니까. 자, 그런 특별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중대장이 이제 갓 온 여군 소대장이에요. 자,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요. 너 어디니? 그 부대 근처에서는 고기만 가요. 고기가 가장 유명한 뭐 식당이니까. 저 어느 식당입니다. 뒤에서 막 웅성웅성 들리지. 사람 소리가. 너 술 먹니? 아닙니다. 저 지금 뭐 콜라 놓고 먹고 있습니다. 너 옆에 누구 있니? 누구 남군 있습니다. 너는 왜 남군하고 밥을 먹냐? 그 여군 숙소 여군하고 안 먹고. 라고 대화를 했다고 여군은 주장하고 있고, 남군은 중대장은 저는 그런 대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례야. 나는 여기서 번외로 핸드폰 뭐 써요? 아이폰 쓴대요. 그 아이폰 녹음 안 되잖아요. 아이폰 녹음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나는 이런 말 안 했어요를 아이폰 안 되는 걸로 전화하면 그게 돼요? 왜 갤럭시 안 써요? 그건 번외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그 중대장이 그 소대장한테 일과 시간 이후에 전화해서 야, 공문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걸 너한테 강조한다. 자, 이건데 그게 가능하냐? 일과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뭐 특별한 뭐 출동이 걸리지 않는 한 일과 시간에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어요. 직무상의 의무죠. 내가 해야 될 임무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퇴근했어요. 퇴근하면 어떻게 되죠?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무가 잠시 정지되고 내가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나의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사생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 7조에 그 전에 이야기했죠? 공무를 하는 사람. 자, 군인은 공무하는 사람이에요. 국방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에 필요로 하는 공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품위를 지켜야 돼요. 품위를 지켜야 돼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품위 유지 의무는 뭐냐? 퇴근을 해서도 그때 바로 퇴근하고 나서 품위 유지 의무가 그때 유효한 거예요. 이때는 퇴근을 하고 나서는 직무상의 의무가 아니에요. 품위 유지 의무예요. 이 품위 유지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품위 유지 의무는 결국은 나의 자율의 문제예요. 개인의 자율의 문제라고요. 술을 먹지 말라는 공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문을 위반하고 술을 마셨다. 그럼 너의 책임이 다의 문제라고요. 거기다 대고 마치 일과 시간에 직무상의 의무를 지휘관이 명령 지시하듯이 퇴근했는데 그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서 전화하면서 너 술 먹냐 안 먹냐 너 어디냐, 바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그 사람도 MZ예요. 젊은이에요. 그 사람도 중대장.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생활의 자유에서 중요한 건 직무상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직무상의 의무는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품위, 유지, 의무는 바로 일과 시간에 퇴근 전에 공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이 공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정도 강조하는 것이고, 정 강조하고 싶은 퇴근 이후에 카톡 정도로 오늘 이런 공문이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준수해 주기 바란다 정도만 해야지, 전화를 걸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 어디니, 뭐 술을 먹니 안 먹니, 사생활의 자유 침해다. 지휘권의 한계다. 직권남용이야. 바로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군 인권의 바로 밑에. 본 교수가 보기에 법무관 13년을 냈고 지금 변호사 8년 9년 차지만 택도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 택도 없어. 내가 보기엔 그저 몇이 모이면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개해버리고 유통하고 헐뜯고 너무 많아. 지금 야전에. 그대들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래. 끝으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될 부분이 있어. 그건 뭐냐? 기무부대야. 지금은 방첩부대라고 그래. 지금은 국군 방첩사령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의 행태, 지금을 얘기할게. 지금은 국군 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그들의 임무는 보안과 방첩이야. 보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군령에서 훈련과 연습과 관련된, 작전과 관련된 비밀이지. 그거에 관련된 게 보안이고, 방첩이란 것은 간첩을 방어한다는 거야. 간첩과 관련된 부분이지. 다시 말해서 보안과 간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수사를 위해서 야전의 군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 먼저 질문할 수 있어. 보안과 관련, 어떤 보안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권한이 있어. 그게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라. 어떤 간첩이란 건 꼭 그 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기술이 이제 유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한테 먼저 물을 수 있어. 그런데 예전과 같이 세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동향, 이 사람 요즘 뭐 하고 다녀? 다 뭐다? 개인정보야. 사생활에 관한 정보야. 세평을 수집한다. 동향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물어.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이야.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해편됐어. 옛날에. 해편됐다가 다시 뭐 그렇게 되니까 보안과 방첩이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다시 국군 방첩사령부로 다시 회복을 시켰지만, 만약에 이 방첩부대원들이 그들의 직무 범위인 보안과 방첩의 정보를 넘어서서 개인 세평이나 동향을 묻고 다닌다. 이게 묻는다는 거야. 먼저 묻는 순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2교시 준비하겠습니다.